네, 안녕하세요. 양지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재건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이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아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리모델링이 좋을지 재건축이 좋을지, 물론 가장 좋은 거는 다 부수고 짓는 재건축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재건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용적률이 일정 부분 200% 이상 차버리면 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리모델링으로 많이 하게 되죠. 리모델링이라는 것까지 없으면 오래된 아파트, 나홀라 아파트라든지 용적률이 200, 300, 400까지 되는 아파트들은 영원히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재건축이 좋을지 재건축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법 적용은 주택법 적용을 받습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은 도정법을 적용을 받고요. 개선 사항으로는 부분 철거죠. 리모델링은 부분 철거로 인해 가지고 전용 면적을 좀 넓히고 주차를 좀 확보한다. 요게 가장 좋겠죠.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처럼 기분을 내고 전용 면적을 넓히고 주차장까지 1:1 주차를 만드는 게 대부분 리모델링의 목표가 되겠죠. 재건축은 전면 철거죠. 그리고 노후불량 전부를 개선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만든다. 그리고 연한은 준공후 15년 이상 안전진단 B를 맞으면 리모델링은 가능하고요. 재건축은 준공후 30년 이상 안전진단 D를 받아야지만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사업기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세대수 증가는 리모델링은 최대 전용면적의 40%까지, 세대수의 15%까지 수직, 수평, 그 다음에 별동 건축을 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은 도정법에 따른 각 시도조례의 용적률을 따라가는데요. 대부분 3종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인센티브 받아서 30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준공업지는 400%까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호수 추첨이 있는데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1층이라 그러면 대략 1층이나 필로티를 짓는다 그러면 2층 정도 되고 본인의 호수하고 비슷한 데를 받게 되고요. 재건축은 추첨을 하게 되겠죠. 리모델링의 한계점이라고 제가 적은 거는 뭐냐면요. 높이는 현재 법률상 15층 이상은 3개층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주차장을 이제 보통 지하 3층까지 팔더라고요. 그리고 개별 후에 청구 높이가 낮아지고요. 왜냐면 방음 때문에 지금 방음 시설을 위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청구가 아무래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면적이 거실 창의 크기는 거의 그대로고 뒤로 넓어지니까 좀 언밸런스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내력벽 철거를 굉장히 리모델링 하는 쪽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현행 법으로는 이게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꾸 저희들 시공사에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 쪽에 강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내력벽 철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건축 기준은 리모델링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공동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공공개방, 친환경 기반시설 등등 이렇게 강공서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일반 개별 단지에서는 원하지 않죠. 그리고 재건축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이라든지 공공기여를 위한 기반시설 기부 체납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은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 됐었는데 재건축은 의무화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현재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면 허가를 잘 안 내주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이익 한수는요. 리모델링은 없고요. 재건축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 슬립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한 60% 이상, 그리고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한 70%, 75%입니다. 그리고 등기 변동 및 세금 사항은요. 리모델링은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등기 변동은 없고 세금도 그대로 내죠. 주택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등기 변동은 없으나 멸실 시에는 종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런 세금은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지었을 때 랜드마크, 지역적 랜드마크를 만들려고 하면 리모델링 된 아파트는 대부분 구축가 시세가 조금 상승한다든지 그 정도고요. 랜드마크는 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대부분 랜드마크가 많이 됩니다. 특급지 아파트 있는 그러한 강변 쪽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강남 서초에 가면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죠. 송도라든지. 그리고 사업성 측면에 보면요, 사업성은 대부분 중하고요, 용적률이 높아가지고 재건축이 불가한 아파트에 많이 적용을 하고요. 사업성이 많이 나온다, 그런 데는 재건축을 하는 게 당연히 낫겠죠. 그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는 재개발을 재건축은 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 건축비가요, 25평형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 시 계약 면적 한 40평이 되니까 34평형은 한 50평 계산을 해야 되니까 평당 1천이면 최소 4, 5억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더 사업비가 많이 나와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1대1 재건축, 1대1 리모델링일 때 2021년 기준으로 25평형은 대략적으로 4억, 34평은 한 5억 정도 추가 분담금이 발생을 하고요. 여기에서 일반 분양이 있으면 그 일반 분양으로 건축비를 차감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의 판단, 가구와 비교 이렇게 적어놓은 항목은요, 예전에는 리모델링이 좀 쉽게 됐었고 재건축에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수직 정축이라든지 앞으로 내력벽을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터도 된다든지 이런 문제, 법적인 걸 앞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고요. 필로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1층을 밑을 필로피하고 2층으로 올렸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필로피도 수직 정축에 준한다 해가지고 안전진단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는. 그리고 현재는 재건축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정권에서는 리모델링을 조금 어렵게 하고 있고 재건축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돼 있죠.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은 완화를 하는 그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현 정권에서는. 그리고 분담금 보면 재건축보다는 조금 적고요. 재건축은 리모델링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리고 서울 지역에는 점점 많은 리모델링을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많아지고는 있어요. 왜냐면 1990년대 아파트부터는 대략적으로 용적률이 250이 넘어가고 350이 되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을 유도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 도정법을 용적률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리고 개포 우선 9단지 개포 더 샵트리에가 살펴보시면은 지금 리모델링으로 성공한 단지라고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리고 도곡동에 가면 도곡 쌍용 예가라든지 도곡 하나 비발디가 있는데요. 요거는 원래 같이 리모델링 아파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도곡 쌍용 예가만 자기들이 리모델링을 하고요. 도곡 하나 비발디는 자기들이 재건축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쌍용예가와 한라 비발디를 비교해 보시면은 같은 아파트였으니까 지금 가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19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용적률이요 230, 400% 사이거든요. 용적률 상한이 없는 한은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사업성도 있고 또 수직 정축의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해결된 거로 보이나 잦은 아파트 공사, 부실 공사 등 있죠. 내력벽 같은 안전사항을 강조하고 점차 정부에서는 공익을 위한 기부를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에 한 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리모델링 된 아파트나 재건축된 아파트는 다시는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하기는 어렵습니다. 리모델링도 앞으로 공익을 위해서 공공기여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송파나 강남 쪽에 가시면은 예전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었는데 현재는 리모델링을 정권에서 많이 억제고 그 다음에 재건축의 규제를 많이 풀어주니까 재건축으로 턴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단지들은
조합원들끼리 합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모델링 조합에서 해체하고 재건축으로 선회할 시에 기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쓴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억, 200억 정도 되는 그런 비용들. 그 비용들을 리모델링 조합 찬성하는 조합원들에게만 부담을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는 사실 리모델링 조합 찬성한 그 조합원 분들 아니라 조합원 그 전체가 부담하는 걸로 해야지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는데 이득이 될 겁니다. 쌓아봐야 이런 것들은 소탐 대신입니다. 뭐 세대당 1000만원, 2000만원 더 부담하는 거는 사실 나중에 완공됐을 때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 용적률이 낮고 평균 대지 지분이 높은 것은 무조건 재건축이 유리하고요. 단점 기간이 그 대신 오래 걸려요. 현 용적률이 높고 평균 대지 지분이 낮은 곳은 무조건 리모델링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내력벽 철거가 되지 않은 한은 구조적 언밸런스가 생기고요. 거실창의 크기는 변하지 않고 뒤로 넓어져 가지고 뚱뚱해져요. 그리고 아파트가 짧고 뚱뚱해지니까 지역적으로 보기에 랜드마크가 되지 못하고 그냥 리모델링한 아파트다는 게 눈에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단지가 뚱뚱해지고요. 재건축은 뭐 40층, 60층, 50층도 가능해서 가격을 끌고 가는 랜드마크도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리모델링은 가장 큰 장점이 빠른 기간이에요. 지금 요게 보시면은 지금 리모델링 아파트예요. 여기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제가 스크래한 자료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여기는 대층 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낮이는 그렇게 높지 않고 옆으로 좀 뚱뚱해져 있죠. 지금 아파트가 보시면은 이렇게 판상형으로 되어 있는데 판상형이 뚱뚱해져 있어요. 키는 작고 좀 뚱뚱해져 있는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청담 근영 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대치 하이스틴 이런 뭐 대치 우성 2차 아파트를 리모델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요런 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요게 우선 9차 아파트입니다. 요렇게 여기 기존의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높이는 그렇게 높지 못하고 옆으로 뚱뚱해져 있죠. 이렇게 기존에 살던 데보다야 훨씬 좋아졌죠. 전용 면적도 많이 늘어났고 주차장도 넉넉하니까 좋아졌죠. 그러나 이런데 뭐 송파라든지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랜드마크를 맨날 보고 있잖아요. 주변에 야 우리의 아파트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보면 이게 성수동에 서울 트리마제거든요.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아파트들. 그 다음에 여기 강남에 뭐 방배 예가 클래식이라든지 요게 지금 낮고 뚱뚱하고 요것도 예가 클래식인데 좀 뚱뚱하죠. 예가 클래식인데 뚱뚱해. 그 다음에 밤섬 예가 클래식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좀 뚱뚱하죠. 이렇게 랜드마크가 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수동에 갤러리아 포레 이런 아파트를 원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하면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서울 아코르 포레스트 전전이 뭐 상층에 탑층에 구매했다는 뭐 120억에 그런 아파트거든요. 이런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하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갤러리아 포레나 아코르 포레스트 이렇게 있는 아파트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청담 PH 129라든지 이런 아파트들 가격을 선도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시형 센트럴 프레지오 요즘 고층 아파트들은 이런 식으로 짓죠. 그리고 요게 보시면은 송도 센트럴 파크 이런 식으로 짓게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재건축 재개발이나 신축 새로 이제 택지 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들이죠. 아파트가 굉장히 이쁘잖아요. 이런 거 센트럴 파크 이런 식으로 짓게 됩니다. 지금 평면도를 보시게 되면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들을 여기를 침실로 하나 해서 앞을 조금 늘고 뒤로를 뚱뚱하게 갖다 붙이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뒤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앞을 전면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앞은 그대로 하고 뒤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뚱뚱하게. 평면대로 보시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뒤쪽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지금 쌍용건설 도곡동 동신아파트 기존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D로 길게 하는 거예요. 전면이 넓어져야 되는데 D를 좀 길게 해서 좀 뚱뚱하게 만들어진다. 그러나 현재 원하는 아파트는 4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면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거죠. 해가 뜰 때 내면이 다 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식이 선호하는 아파트 구조인데 내력벽을 헐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넓어지지 못하고 뒤로 뚱뚱해지는 거죠. 그래서 구조상 한계가 있는 거고요. 서울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 현황이 2019년도에는 한 이 정도 됐고 현재는 완공된 데도 굉장히 많고요. 현재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현재 지금 된 아파트들도 있고 요 정도로 살펴봤고요. 일단 자기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사업성이 좋은지 일반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은지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한번 결정이 나면 조합원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사업 방향을 정해서 빨리 완공을 하시는 게 조합원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겠죠. 다음에 오늘은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재건축의 장단점하고 기존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